자, 오늘은 11단원 이제 공간좌표를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쉽습니다. 쉬운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쉽다 그러냐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걸 했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표 평면. 이 좌표 평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X축, Y축. 그 평면 위에다가 이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직선을 갖다가 그어 놓고 그 점의 위치를 얘네들을 가지고 숫자로 표현한 거죠. 순서상으로. 자, 그럼 이제 좌표 평면이 만약에 이제 그런 거였다면 공간이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3차원 공간으로 평면을 확장시킨 거에 불과해요. 즉, 이 평면을 지금 이제 이 화면 자체가 2차원 그 평면이니까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투시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옆에서 본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요거 이거를 갖다가 제3의 새로운 좌표축 Z축을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는 우리가 바로 표현이 안 되지만 요거 직각이죠? 요 직각입니다. 요게 지금 일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공간이에요. 공간상에다가 이제 하나를 새로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도 Z축하고 Y축하고 서로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Z축하고도 서로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세 좌표축이 서로 다 수직인 거죠. 여기서 X와 Y가 수직인 것처럼 공간에서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는 세 개의 직선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이 축상에 있는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요 단원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좌표 평면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워요. 하지만 중요하죠. 앞으로 계속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별 부담은 없어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던 개념에서 확장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3개를 동원을 해서 좌표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자,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총 8개의 공간으로 이게 나뉩니다. 우리가 평면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좌표축 2개로 총 4개의 공간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를 4분면이라고 불렀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번호를 매겨서 이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총 8개의 공간이 생기는 건 맞죠. 그죠? 지금 뭐예요? 얘네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제 벽을 쌓는 거죠. 얘를 이제 기둥으로 해놓고 이제 벽을 쌓는다 그러면은 3개의 평면에 의해서 이렇게 총 8개의 그 서로 다른 구분된 공간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비슷하죠? 이거랑 여기선 4개, 여기선 8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X축과 Y축을 2개를 가지고 평면을 우리가 하나 구성할 수가 있죠. 2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는 2개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이거를 XY 평면이라고 하고요. 요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에 X축과 Z축 그럼 이런 평면이 하나 생기겠죠? 요거를 XZ 평면이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X축을 이쪽, Y축을 저쪽, Z축을 이쪽 이렇게 그러니까 시선을 여기보다 지금 내가 그린 것보다는 좀 이쪽에서 본 거지. 이쪽에서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축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Y축과 Z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은 YZ 평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3개의 평면에 의해서 공간이 총 8개로 구분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좌표 공간입니다. 자, 그럼 좌표 평면에서도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1사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인 점 2사분면은 X좌표는 음수, Y좌표 양수 3사분면은 둘 다 음수, 4사분면은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이렇게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공간도 마찬가지죠. 이 공간상의 어떤 한 점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X, Y, Z 3개의 숫자를 가지고 순서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표현을 해요. 이때 그 XY 평면 위에 그 다음에
ZX, YZ 평면 요걸로 둘러싸인 요 부분, 요 공간에는 어떻습니까? 이 점의 좌표가 다 양수겠죠. 이쪽이 양수, X축 이쪽이 음수, Y축 이쪽이 양수, Y축 이쪽이 음수, Z축은 위쪽이 양수, 아래쪽이 음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정했던 것처럼 그걸 그대로 확장시켜서 이제 정한 거예요.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숫자들을 가지고 나타낸 거를 좌표 공간에서 이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낸 걸 공간 좌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 이것도 이제 평면에서 우리가 평면 좌표라고 불렀던 것처럼 좌표 평면이 어떤 한 점을 갖다가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평면 좌표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상 좌표 공간상인 어떤 한 점을 이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이제 공간 좌표가 되겠죠. 아시죠? 자,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8개의 그 공간 중에서 요 XYZ가 양수인 요 공간만 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평면에서도 일사분면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많이 다 양수인 공간 여기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어떤 점이 공간상에 딱 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XY 평면에다가 수선 내리고 XZ 평면에 수선에 발을 내리고 YZ 평면에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이렇게 맞으면 어떤 도형을 하나 구성할 수 있는데 구성을 해보면 직육면체가 되겠죠. 이 직육면체를 지금 그려놓은 이유는 이 점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좌표가 A, Y좌표가 B, Z좌표가 C. 그러니까 A, B, C라는 좌표를 가지고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각각 수선을 내려버리면 이 A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A, X좌표는 A고 Y좌표, Z좌표는 어떻게 돼요? 다 안 움직였죠? 옆으로든 위로든. 그래서 0, 0이 돼. A는. B는 뭐가 될까? 이건 0, B, 0이 되겠고 Y좌표만 0이 아닌 거지. X축으로 안 갔잖아요. X쪽. 이게 X방향이거든. 이게 Y방향이고 이게 Z방향이란 말이야. C는 0, 0, C겠죠. 이거. 그죠? 자, 그리고 요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점? 요 점 말이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는 안 갔죠. Z축 방향으로 C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좌표를 갖게 되겠죠. 자,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은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B고 Z좌표가 C입니다. 되겠죠? 자,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은 A, B,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만 좀 복잡한 것 같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다루던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라니까요. 되시죠? 자, 뭐 좀 이해 안 가는 사람 다시 한번 보고요. 이해 안 갈 것도 없어요. 자, 됐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점의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좌표 공간에서도 A, B, C라고 하는 이 점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X축이 이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요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이 X축에다 수선을 내리면 여기 직각 이렇게 됩니다. 요 점의 좌표는 지금 A, B, C예요. 이거를 이제 요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다 수선을 내리고 이만큼 요 온 길이만큼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간 요 점이 바로 대칭점이 되겠죠. 이 대칭점이 뭐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X좌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X좌표는 그대로 A예요. 그 다음에 Y좌표, Z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 저렇게 해서 저쪽에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Y좌표는 그대로 나머지는 다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축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Z축에 대해서 대칭이 더한 점. 얘를 Z축에 대해서 대칭이 더하면 그건 뭐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를테면 수선해 발려면 여기 가서 붙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Z좌표는 그대로겠지만 X좌표? X방향 반대잖아. 그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거지. Y축 방향도 이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거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뀌어 버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좀만 생각해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점을 갖다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것은 그죠? 각각의 점의 부호를 싹 다 바꾸면 됩니다.
이거 좌표 평면 때랑 똑같죠. 그때도 원점 대칭은 부호를 x좌표, y좌표 둘 다 바꾸는 거였죠. 여기서는 거기서 z축, 즉 z좌표만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과는 달리 좌표 공간에서는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축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 축은 우리가 직선, 이거는 뭐야 평면 좌표에서도 x축,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었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 평면 좌표는 없었죠.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 자, xy 평면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반대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넘어가서 이 초록색 평면 밑에 아래쪽에 이 초록색 평면하고 똑같은 위치, 똑같은 높이, 그러니까 뭐야 지하에 있는 걸로 이제 보는 거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b는 똑같고 y 좌표만 마이너스 c로 되겠죠. 그래서 xy 평면에 대한 대칭점은 y 좌표만 부호가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yz 평면, 이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를 쭉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이너스 a, 그죠? x좌표가 반대고 그 다음에 y좌표, z좌표는 똑같아요. b, c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zx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 평면에서를 대칭 이동시키면 y좌표가 마이너스죠, 그죠? y좌표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좌표, z좌표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고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정리해 둘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안 외워도 사실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걸 그림을 통해서 연관을 지어 두도록 하세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충을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수선의 발의 좌표,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좌표공간에서 어떤 점 A, B, C를 A, B, C를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이 A점이죠. 그래서 A, 0, 0 이렇게 되는 거고, Y축, Z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Z절편, 뭐 Y절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축 좌표들은, 나머지 방향 좌표들은 다 0이 돼 버리는 거죠. 평면에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XY 평면에 내리게 되면 이거는 A, B, Z좌표가 0이 돼. XY 평면에 내리면 Z좌표가 0이고, YZ 평면에 내리면 X좌표가 0이고, ZX 평면에 내리면 Y좌표가 0이죠. 이것도 역시 그림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걸 따로 외우려고 하면은 대책 없다. 항상 그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면 굳이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두 문제 해보겠는데 그 전에 그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필수 예제로 갑시다. 자, 직육면체가 그림과 같이 밑면 EFGH는 XY 평면에 있고 두 모서리 EH가 요거네요. GH 요건 각각 X축과 또 Y축과 평행하게 놓여 있는 뭐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뭐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제 벽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길이도 알려줬어요. EH가 4다. 이게 지금 직육면체니까 요 길이가 4인 거죠. 그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GH 요거니까 요거로 얘기합시다. 4, 3. 자, 점 B의 좌표가 6, 4이다. 요 B의 좌표가 6, 4, 2다. 요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점 D와 E의 좌표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D와 E 요걸 구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좌표를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요 길이가 4인데 말이야. 요 길이가 4인데 X좌표, 요 A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이 B점의 X좌표가 같죠? 그죠? 얘는 X좌표가 얘랑 같습니다. 여기 6이거든? 그러니까 D는 뭐야? 이 원점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왔다는 얘기야? 2만큼 왔다는 얘기죠. 2. 그래서 A가 2입니다. 쉽죠? 자, 그럼 또 B는 또 어떻게 따지겠어요? D의 이제 Y좌표가 B인데 요거죠, 요거. 요 길이를 말합니다. 요 길이. 근데 이게 지금 B점에 Y좌표가 4잖아요. 즉 C점에 Y좌표가 4라는 얘기랑 똑같거든. 그럼 이게 이제 4면은 요 길이가 3이니까 요건 그거 빼서 1만큼 요 ZX 평면이라는 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좌표는 1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C는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C는 요거는 이제 요 평면에서 요 2만큼 올라온 거니까 요게 그대로 Z좌표가 2가 되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A, B, C, D가 다 Z좌표가 2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라는 점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딴 거 몰라도 Z좌표는 0인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F가 0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Y좌표는 얘랑 똑같죠. 요쪽 옆쪽 ZX 평면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Y좌표 1이고요. X좌표는 얘랑 같죠. 그래서 6,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더하면 합은 12가 되겠네요. 자, 그림 보고 요거 어떤 상황이지만 이렇게 그어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예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라. 요거에 대해서 자, 5, 마이너스 3,4면 뭐 좌표 공간에 대충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문제에서는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을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Y좌표만 그대로 남게 되고 나머지 좌표는 다 0이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안 되면 그려보세요. 점 P에서 YZ 평면에 내렸다. 그러면 Y좌표, Z좌표 그대로 있고 X좌표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다.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Z좌표가 그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리고 X좌표, Y좌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궁금한 사람은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뭐 굳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이 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걸 그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점 P를 Z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Z좌표는 그대로 바뀌진 않겠죠. Z좌표는 그대로 있고요. 4.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다 바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이걸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부담 없이 부호를 싹 다 바꾸면 돼.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한번 좀 해보라는 훈련인 거죠. 자, 유제 두 문제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